자, 오늘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은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열량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열량이라는 것은 내가 물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위에 올려놓고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끓이면 따뜻한 불의 양이 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불에서 열이 이동해서 물로 가겠지. 그지? 그러면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물체가 받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해요. 열의 양. 그러니까 물체가 받는 열의 양은 열량.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단위를 뭘로 쓴다?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쓸 거예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이렇게 단위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렵게 나올 때는 칼로리를 전환하는 문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kcal는 1000칼로리다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어렵게 나올 때는 칼로리를 전환하도록 나오니까 꼭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량과 온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 유의 깊게 봐두시면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나 다가 있어요. 가하고 나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1kg, 1kg예요. 그러면 질량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질량이 같고 똑같은 물이에요. 종류도 똑같아. 똑같은 물을 똑같이 1kg, 1kg씩을 끓일 건데 뭐가 틀리냐 하면 지금 불이 다 틀려. 자, 불이 여기는 하나고 여긴 불이 두 개지. 불이 두 개라는 것은 온도를 갖다 물체에 가한 열량이 두 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같은 질량일 때 불이 두 개다. 누가 더 빨리 끓겠노? 당연히 나가 더 빨리 끓겠지. 그지? 왜? 받아들인 열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온도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거야. 빨리 끓어내기 시작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다? 같은 물체라면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크다. 그죠? 자,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를 비교해 볼까요? 질량이 몇 배가 됐어? 불은 지금 똑같이 두 개야. 열량은 똑같이 두 개인데 질량이 두 배가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물이 작은 아이가 빨리 끓겠지. 그지? 당연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질량이 크다라면 우리가 똑같은 온도 변화가 같다면 질량이 클수록 열량은 어떻다? 물체에 가한 열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질량이 클수록 똑같이 온도 변화가 일어나려면 더 많은 열량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질량과 열량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지금 현재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자, 질량이 같아. 그런데 불이 더 세. 센 불을 끓이고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온도 변화가 더 클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열량이 같은 질량일 때는 열량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큰 거는 당연한 거고. 열량이 같은데 여기가 질량이 2배 이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도 어떻게 되겠노? 더뎌지겠지. 그치?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아이가 불이 똑같으니까 질량이 작은 아이가 훨씬 더 빨리 끓어오를 거다. 맞아요. 그러면 열량이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질량이 커질수록 온도 변화는 작아지겠지. 그냥 반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학을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좀 문제를 풀기도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 비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이라는 아이는 그러면 어떤 아이냐 하면 이거를 꼭 반드시 포인트로 암기하세요.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들어가는 열량이에요. 비열은 뭐를 말하는 거다? 1kg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그리고 1kcal라고 얘기하는데 이 킬로칼로리 의미가 뭐라고? 1kg를 1도씨 높이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다. 1kg를 1도 높일 때 들어가는 게 1kcal인데 그걸 비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말로 설명했을 때 뭔 소리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 자, 지금 물체가 요렇게 물이 들어있었어. 자, 물이 지금 현재 10도였어. 물의 현재 온도는 10도씨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물 10도씨를 끓이기 시작할 거야. 활활 끓이기 시작할 거야. 끓여서 물을 11도씨로 높일 거야. 1도 올릴 때 들어가는 열의 양이 있을 거잖아. 어느 정도 끓어야지만 11도로 올라갈 거잖아. 그지? 여기에 들어가는 열의 양, 즉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한다. 그치? 물이 1도 높이려면 들어가야 되는 열의 양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는 비열이라고 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비열의 특징을 볼게요. 비열은 물질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보면 1이 지금 제일 크지? 그 뜻은 뭘까? 자, 우리가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한 학생은 조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 얼마, 0. 얼마야. 그지? 그러면 물은 1kg를 끓일 때 열량을 1이나 먹어야지만 1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런데 철 봐봐, 철. 철이나 모래 봐봐. 모래는 0.19만 먹어도 1도가 째깍 올라간대. 심지어 철은 0.11만 먹어도 째깍하고 1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백사장 모래는 뜨거워서 막 뜨거 해서 발을 댈 수가 없는데 바닷물에 도착하면은 시원해지지. 같은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모래는 1도 올라가는데 비열이 그만큼 작으니까 0.19 먹을 때마다 1도씩 째깍 올라가니까 같이 30도의 태양빛을 받아도 모래가 훨씬 뜨거운 거야. 그런데 물은 어떤 놈? 1을 채워야지만 열이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착착 모여서 1이 돼야지만 1도가 올라가니까 더 천천히 비열이 높으니까 더 천천히 뜨거워진 거지. 그러니까 모래하고 바닷물을 비교했을 때 바닷물이 훨씬 더 차가운 거야. 왜? 온도 변화가 그만큼 작게 일어났으니까. 왜 온도 변화가 작게 일어났지? 비열이 높으니까. 비열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지? 1도 올릴 때 들어가야 되는 열량이 그만큼 크다.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비열은 1도 올릴 때 1kg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비열 구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다. 기출이다. 자, 비열 구하는 거 외워야 됩니다. 열량을, 자, 일단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해서 열량을 나누면 된다. 그럼 열량은 어떻게 구하는데?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비열의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 그죠? 자, 뭐 어떤 아이들은 Q는 CMT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Q는 CMT라고 외우고 있는데 선생님은 Q는 CMT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좀 감흥이 잘 안 오더라고. Q는 CMT가 뭔가요? 했는데 Q가 뭐냐 하면 열량. 그 다음에 CMT가 C가 뭐냐면 비열. M이 뭐냐 하면 질량. T가 뭐냐면 온도 변화야. 그러니까 뭐 Q는 열량이다, C는 비열이다, M은 질량이다, T는 온도다 이렇게 이미 따로 외우고 나서 Q는 CMT 이렇게 해야 된디. Q가 뭔지도 모르고 C가 뭔지도 모르고 나서 무조건 Q는 CMT 이렇게 외우면은 문제 못 푼다. 그지? 자, 그래서 Q는 열량이구나, C는 비열이구나, M은 질량이구나, T는 온도구나라는 걸 외워놓고 나서 Q는 CMT 외워라. 알았죠? 자, 이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이렉트하게 정직하게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구나 라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열량은 어떻게 구한다? 비지론, 비열, 질량, 온도를 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촌스럽지만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열에 의한 현상이 있는데요. 비열에 의한 현상에서 아까 선생님이 바닷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대류 현상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죠? 차가운 것은 어떻게 하고자 한다? 아래로 내려오고자 하고, 뜨거운 것은 어떻게 한다?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류 현상이. 자, 그러면 우리가 낮에 지금 한번 비교해보자. 낮에 땅이고 바다야. 지금 아까 모래가 비열이 훨씬 더 어떻다 했지? 낮다 했어. 모래는 0.19밖에 안 된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째깍 빨리 올라가. 그래서 육지가 훨씬 더 따뜻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하고자 한다? 위로 올라가고자 해. 그러면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지금 현재 공기가 없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저기압이 되고 공기가 비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공기가 비어진 곳으로 얘가 채우기 위해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낮에는 바다 해자를 써서 해풍이 불어서 들어온다.
자, 그게 원리지, 그지? 자, 그러면 반대로 밤에는 어떻게 되겠어? 밤에는 육지는 지금 아까 데워놓은 온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식을 거고, 바다는 지금 따뜻하겠지. 그지? 자, 육지는 빨리 식어버렸을 거고, 바다는 따뜻할 거다. 그러면 바다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지. 그래서 육풍이 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데워진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육지의 공기가 상승함으로써 바다에서부터 해풍이 불어온다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밤에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식는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육지의 공기는 하강한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풍이 불어온다.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3번에 한번 볼까요? 자, 질량이 4kg인 물의 온도를 10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칼로리냐라고 열량을 물어봤어. 그지? 아까 열량 Q는 CMT. CMT가 뭐였지? 비열, 질량, 온도 변화. 그지? 비지론. 자, 그러면 열량 어떻게 구하라고? 물의 비열은 1입니다. 1. 물의 비열 정도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비열은 1. 질량은 4. 온도 변화는 10. 그래서 열량은 얼마로 구하면 된다? 40kcal다. 그냥 40만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죠?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나 칼로리와 같은 단위를 반드시 붙이도록 합니다. 알았죠? 단위에 조금 대충 이렇게 대충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위를 반드시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팽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열팽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는 말 그대로입니다. 열을 받아서 팽창, 부피가 커질 거예요. 그런데 열을 받으면 부피가 커진다라는 건 우리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계속 했어요. 기체가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면서 부피가 확 커진다 했어. 그지? 지난 시간에 전도나 대류나 복사 얘기할 때도 열이라는 건 에너지라고 했어. 입자들한테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매 강의 때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팽창은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한다. 자, 원인은 당연히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면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자,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큰 아이는 당연히 기체가 훨씬 열팽창에 반응하는 것이 크겠죠. 왜냐하면 고체는 인력이 강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림처럼 따닥따닥 당기는 힘이 많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한 번씩 선생님 또 영상을 찍을 때 말을 이렇게 좀 씹거나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조금 센 발음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은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땡기는이라고 할 때 순간 머릿속으로 당기는이라 말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말을 씹거나 말을 또 더듬거리거나 이렇게 하게 돼요. 역사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한번 선생님 말을 이렇게 좀 버벅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사투리를 말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야 사투리 안 돼 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템포가 꼬일 때가 있는데 방금 또 땡기는이라고 말했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또 선생님 강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고체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커요. 인력이 커서 서로 당기는 힘이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열을 가해도 잘 흐물어지는 정도가 약해. 근데 기체 자체가 원래 입자 사이가 띄엄띄엄 탕탕 띄어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열을 먹자마자 막 미친 듯이 운동하면서 부피가 샥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열팽창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이건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도 핵심 포인트. 자, 시험에 꼭 나오는 친구. 바이메탈입니다. 그러면 고체도 열팽창하긴 한다 했다. 그지? 왜냐면 문을 이렇게 쓱 하고 부피가 이렇게 녹는다. 예를 들어 고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이 딱딱딱하게 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노? 싹 흐물흐물해지면서 쓱 녹지. 그 다음에 양초 같은 것도 초도 그지 쓱 녹으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지 흐물어지면서 커지잖아. 그지? 이렇게 고체의 열팽창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이용한 원리로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걸 바이메탈이라고 해요.
자, 이 바이메탈이라는 아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금속을 붙여놨는데 이 친구들은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친구들이야. 하나는 많이 늘어나고 하나는 작게 늘어나는 아이들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아이를 위에 붙이고 큰 아이를 밑에다 붙여놨어. 그러면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노? 얘는 많이 팽창하는데 얘는 적게 팽창하니까 이렇게 땡길려서 또 올라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하지만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약간 이해하면서, 위에가 열팽창이 작고 밑에가 크네. 그 밑에가 많이 늘어나고 위에는 안 늘어나니까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글을 한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자,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휘어지겠죠, 그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다림이라든지 화재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열팽창의 어떤 원리가 되는지 보면은, 자,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것도 열팽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유리병에서 금속 뚜껑이 닫혀져 있을 때 안 열린다. 그러면 따뜻한 물을 갖다가 부으면 그 유리 뚜껑이 늘어나면서 딱 잘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 다리에 이음새 있죠. 다리에 이음새. 다리에 이음새도 겨울이 되면은 살짝 틈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틈이 없어져 있어. 왜냐하면 이 쇠들이 여름에는 고온에 의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가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 처음부터 딱 맞게 만들어버리면 여름에 어떻게 되겠어? 얘가 늘어나니까 이게 서로 미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뭐 무리를 주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끼는 안경 있죠.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미세하게 안경 알과 테 사이에 살짝의 틈이 있어요. 그 왜 약간의 틈을 주냐 하면 여름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열팽창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체 열팽창 말고 액체의 열팽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얼음물을 넣어놨어. 얼음을 넣어놨고 여기는 지금 온도를 높인 상태야. 자, 그래서 온도계 속에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넣으면 부피는 어떻게 한다? 커져서 눈금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크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일정한 알코올이나 수은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온도계에서는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온도계는 빨간 이 수은이 쭉 올라가거나 온도가 높으면 쭉 올라갔다가 온도가 낮으면 쭉 내려와야 되잖아.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큰 아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이나 수은이고 그것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비열과 열팽창을 우리가 했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아마 이 단원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재해, 재난은 대체적으로 이제 12월에 방학하기 전에 마무리하신다고 많이들 남겨두시고 시험을 치시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기말고사의 마무리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과학도, 역사도 총정리 영상을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초쯤에 제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꼭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마무리도 다들 잘 하시고 또 기말을 잘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